채식주의자를 되게 괴롭게 읽었다는 분들이 많긴 해요. 대부분의 그 고전 반열에 들 수 있는 어떤 그 작품이라는 건 다 약간 인간의 고통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읽기 괴로운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일 수도 있다는 그런. 바로 지난주였죠.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근데 편집장님께서는 듣고 보니까 작년까지 2년간 노벨문학상을 다 맞추셨다고.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축구 문어나 막 쪽집게 이런 표현은 진짜 매스컴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말이고 네. 사실은 그냥 좋아했던 작가가 하필 운 좋게 받았던 거여가지고 네. 아니 에르노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작가고 되게 자전적으로 되게 용기 있는 글들을 많이 써갖고 네. 아니 에르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 편집자 됐으니까는 좋아하는 작가 일단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약간 우울한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연포새가 굉장히 또 우울하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했다가 된 걸 뿐이지 막 뭐 이렇게 되게 막 계산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뭔가 막 그렇게 제가 치밀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던 거니까 어떤 좋아하는 작품이 뭔가 이런 세계의 어떤 문학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그쵸. 안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대부분 해문학 편집자들이 내는 책이나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그 상을 안 받, 그런 노벨상을 안 받더라도 훌륭한 작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작가분들이 또 워낙 또 그동안 또 작품 생활을 되게 건실하게 해오셨기 때문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진짜 운이 좋게 그런 기쁨을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저희를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정작 올해는 사실은 저도 그 유튜브 생중계를 봤는데 뭔가 모든 복선들은 많았어요. 뭐 아시아 쪽에서 탈 것 같다, 여성 작가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한강을 예측을 못했더라고요. 그 최근에 경향상 일단은 요 21세기에 들어서 여성 작가를 계속 약간 퐁당퐁당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작가가 어떤 뭐 여자라서 받았다, 남자라서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노벨문학상 그 할리먼 자체가 되게 그 광범위한 시야로 점점 넓히려는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올해는 여성 작가가 받을 것 같고 이제 아시아가 그동안 아마 모엔 이후로 안 나와가지고 12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왠지 아시아에 지금 그 작가를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아마 편집자들끼리는 다 암암리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을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은 한강 작가님 나이가 지금 70년생이신가 그럴까요? 1970년생인데 보통 노벨상은 전생에 대한 업적으로 주는 상이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아마 연포새가 50년대생이고 그나마 좀 빨리 받았던 올가 토카르추크도 6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60년대생 작가가 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있어가지고 70년대생 작가는 향후 한 5년, 10년 있다가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 하면은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한강 작가님이 모든 편집자들 사이에서 1위였지만은 아마 그 연령대가 아직은 아마 4번째로 젊은 수상자인가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좀 그 예상을 못하게 하는 하나 그러니까 뭐 작품성이나 뭐 작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뭐 거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한 2, 3년 뒤에 방송을 했었으면은 분명 한강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약간 아직 젊으시니까는 좀 더 이제 한 60년대생 작가들 조금 받고 난 뒤에 이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편집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이 돌아간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는 할리먼에서 이제 발표할 때 어떤 이유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정 이유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이제 한강 작가님의 어떤 선정 이유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저는
특히 올해가 되게 노벨 평화상도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과 되게 이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있는 현실 상황에서 그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를 하나의 어떤 문학으로 승화한 한강 작가님의 그것이 그 지금 분쟁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계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할리먼이 선택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노벨 평화상도 그 니혼 히단쿄라고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라고 주변에서 발표가 됐을 때 그것도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막 약간 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어떤 그 문제를 계속 이제 해오던 단체였는데 갑자기 이제 2024년에서야 그랬는데, 이 단체가 어쨌든 반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 활동, 반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에서도 막 핵을 쓰냐 마냐, 막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도 핵을 쓰냐 마냐 막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갖고, 아마 노벨 평화상, 문학상 모두 그런 어떤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 때 이슈가 됐었던 게 편집장님께서 제일 먼저 한강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어요. 네. 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bryns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문학을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 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어떤 세계 문학 최고 권위를 갖는 상에 우리 작가가 이제 호명됐다는 사실이 너무 진짜 다들 너무 꿈만 같은, 그냥 거의 모든 편집자들 같이 받은 듯이 너무 뛸 듯이 기뻐했던 것 같고, 국가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 편집인 출판계의 사람들로서 너무나 큰 경사와 예상 밖의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요. 한강 작가님은 조금 스타일이 책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소년이 온다나 아니면 작별하지 않는다처럼 네. 조금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거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수려한 문체로 감성적이게 이렇게 다가간 흰이라든지 히라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품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신지. 제가 미리 생각해 본 거는 사실 흰이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벨 문학상 수상 때도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대표작이고 네. 수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이제 거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직접 뭐 작별하지 않는다를 처음 읽길 권한다 이런 말도 해서 되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 비교적 뭐 채식주의자는 부커상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그 밖에도 되게 좋은 작품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예술성과 막 문체 자체가 그쵸. 너무 또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는데, 네. 비교적 흰이란 작품이 좀 물론 많이 읽겠지만은 네. 좀 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흰이란 작품을 꼽고 싶고, 이게 제가 이 줄거리랄 것도 없지만은 네. 되게 뭐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되게 추상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 되게 시와 산문을 넘나들면서, 워낙 한강 작가님이 시도 쓰셨던 분이라 맞아요. 그 어떤 산문과 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막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작품화한 것들을 읽어보셨다면은 한강 작가님의 그 어떤 예술의 정수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한테는 흰이란 작품이 되게 좀 하나의 어떤 재미난 읽을거리가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채식주의자만 봤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맨부커상 받았을 때 워낙 화제가 되니까 네. 그래도 요 정도 화제가 되는 건 봐야 된다 해서 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읽다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읽는 게 힘들어서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썼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채식주의자를 되게 괴롭게 읽었다는 분들이 많긴 해요. 왜냐면 되게 이제 이게 뭐 사실 유쾌한 내용 막 무슨 뭐 로맨틱 코미디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어떤 어떤 여성과 그다음에 그 여성의 가부장제에 의해서 되게 속박당한 그 상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되게 어떤
뭔가 신화적인 장치, 마술적인 장치로 되게 묘사한 작품이라서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읽기에 약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는 하고 이제 막 주인공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고전 반열에 들 수 있는 어떤 그 작품이라는 건 다 약간 인간의 고통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어떤 그 고통을 항상 들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또 직면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 문학적으로도 더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나? 약간 좀 읽기 괴로운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왜냐면 대부분의 좋은 작품은 약간 괴로움을 주는 그 그런 독특한 독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매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편집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만났던 문학을 사랑하거나 뭐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거나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은 수면내시경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이상한 얘기가 너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게 내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직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소설을 하고 문학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구경하거나 보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사실 즐겁고 기쁘고 안락한 거는 대부분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어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뭐 돈 많이 벌면 즐겁고 뭐 아파트 사면은 왠지 노후가 보장된 것 같고 다 어떤 행복이라는 거는 저마다 약간씩 비슷한데 어떤 이런 작가분들이 그려내는 우울과 고독과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변에 있음에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 안 하고 섣불리 나 혼자 재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집단이나 어떤 경험 자체를 되게 내 기준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구현된 그런 어떤 고통,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기에는 괴롭지만은 오히려 타인과 내 세계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보기 싫어했던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 같은 것도 직면하게 해주는 보다 솔직하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울림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고통을 더 보게 해주는 작가들이 또 어떤 훌륭한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까 위내성경이 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고통이나 어둠과 뭐 고독 이런 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얘기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다 덮어놓고 싶어하는 부분을 더 이제 끌어올려갖고 더 많은 이해와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더 촉구하는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항상 세계의 어떤 변화를 더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더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강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러면 편집자님께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포스트 한강이 혹시 있을까요? 포스트 한강 하면은 되게 그냥 뭔가 그냥 이제 한 분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진짜 전 세계에서 한 나라에서 한 분 나오게도 사실 힘든 그쵸. 거라서 막 뭔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다 작가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노벨상 포스트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은 네. 만약 한 분 더 나온다 그러면은 왠지 시 쪽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불문과에서 공부했을 때 네. 프랑스에서 이제 르네샤르를 전공하신 어떤 교수가 한국에 왔었어요. 무슨 학회 때문에. 근데 네. 한국 서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시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사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는 미국, 뭐 일본, 유럽 갔을 때 시집 코너가 이렇게 활발히 돼 있거나 막 이런 데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민음사도 그렇지만은 이제 되게 시집을 창비나 뭐 문지 이런 데서도 되게 시리즈로 네.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 팔려요. 시집이 생각 외로. 그래갖고 진짜 많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은 시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자님께서는 만약 내가 현대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는 씨라고는 진달래꽃이나 이런 저희가 진짜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시밖에 없는데 그러면 편집자님은 그런 독자에게 어떤 시인을 어떤 시집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막 시집을 많이 읽는 편은 네네. 아니거든요. 너무 산문적 인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가장 노벨문학상에 이제 한강 작가님과 더불어서 가장 네. 근접했다고 여겨지는 작가가 바로 김혜순 시인님인데, 김혜순 시인님은 막 여러 가지 되게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에세이도 많이 쓰시고 이제 시작품도 여러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날개 환상통이라는 책이 네. 여러모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가님의 어떤 또 예술적 정수가 담겨 있어가지고 뭔가 다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될 만한 분의 뭔가 글을 하나 보고 싶다 그러면은 김혜순 시인님의 날개 환상통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문학 편집을 하시니까 네. 해외 문학 관련된 그 해외 작가들 중에서 저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하고 싶은 거는 루마니아의 미르체아 커르터레스쿠라는 한국에 아직 소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음사에서 곧 출간 예정인데 그 작가도 약간 노벨문학상을 기대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시면서 되게 관심이 갔어요. 네. 일단 다 책이 너무 두껍고 이래갖고 정말 웬만히 좋지 않으면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번역부터 편집까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루마니아 독재 시대 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되게 마술적인 자서전처럼 쓰신 네. 작품이 이제 노스탈지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최근 국제적으로는 솔레노이드라는 작품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초창기의 작품을 점점 발전시켜갖고 하나의 장편소설로 만들어낸 노스탈지아라는 작품이 되게 문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뭐라 그러지?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진짜 뭔가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문학이어가지고 그 작품이 좀 많이 읽히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수상까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겠지만 수상을 안 하더라도 한번 나중에 나오시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때는 편집자님께서는 다와다 요코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다와다 요코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작가여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중 언어 작가라고 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은 예, 진짜 노벨상을 떠나서 네. 되게 최근에 다와다 요코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 해외 문학 쪽에서도 저는 약간 좀 기괴한 문체가 있는 네. 개성이 있는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다와다 요코 작품들이 약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글을 쓰는 데서 오는 약간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네. 약간 좀 전혀 다른 문화를 품고 있는 두 가지 언어 사이를 넘나들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언어 유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물론 이제 약간 좀 번역은 힘들더라고. 이게 한자 붓으로 되게 말장난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언어 유희도 되게 독특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외에서 그러니까 모국어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갖는 고독 같은 것들을 되게 작품으로 되게 정말 희한하게 형상화하기 때문에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 최근 작들도 좋지만은 초기작인 개신랑 드리기 이런 것들은 네. 정말 페르소나라는 작품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냥 그야말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고독한 이야기, 고독한 느낌을 고독한 걸 좋아하는